저는 올해 67살 된 김종수라고 합니다. 4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월 62만 원밖에 안 나와서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분명히 잘못 입금된 게 아닐까 싶어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까지 걸었거든요. 여보세요. 제가 40년간 연금을 납부했는데 62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맞나요? 상담원의 대답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달 빠뜨리지 않고 납부한 것에 대한 보상이 고작 62만 원이라니. 요즘 원룸 월세도 이것보다 비싼 세상에 62만 원으로 어떻게 노후를 보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건 1976년이었어요. 20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작은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죠. 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겠네. 그때 동료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돈이 아까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첫 직장에서 받던 월급은 12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연금 보험료로 3천 원 정도 나갔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꽤 큰 비중이었죠. 그래도 묵묵히 냈어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8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직장을 다녔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그만두게 됐죠. 그때부터 저 혼자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연금 보험료도 함께 올랐어요. 90년대 중반에는 월 5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월급이 50만 원 정도였으니까 10분의 1을 연금으로 낸 셈이죠. IMF가 터진 97년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저도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한 달 만에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월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도 연금만은 끊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계속 냈어요. 하루 종일 구직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가 건네주는 연금 고지서를 받아들 때면 정말 막막했지만 그래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번 달은 좀 힘들어도 연금은 꼭 내자.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아내도 이해해줬어요. 가끔 생활비가 부족해서 쌀을 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연금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승진도 몇 차례 했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을 넘어서고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연금 보험료도 함께 늘어났죠. 2010년 즈음에는 월 15만 원 정도 연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연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 뭐 하냐, 어차피 우리가 받을 때쯤 되면 제도가 없어질 텐데라고 하기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믿었어요. 국가가 하는 일인데 설마 망하겠냐, 40년을 꼬박꼬박 내면 나중에 월급 비슷하게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어요. 정말 큰 돈이었죠. 그때 연금을 일시불로 찾아서 쓸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연금만큼은 건드리지 말자.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그걸로 살아야 하잖아.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이 등록금을 해결했어요. 둘째 아이까지 대학을 보내느라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었지만 연금만큼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3개월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때도 연금 해지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여보, 연금만큼은 끝까지 유지해야 해. 내가 이렇게 된 이상 당신 혼자라도 나중에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잖아 였어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해결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62세에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했고 퇴직금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5년 더 연금을 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택시 운전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연금 보험료 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40년을 채우면 분명히 괜찮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주변에서 공무원으로 30년 일한 사람이 월 3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웠지만 저도 40년을 채우면 비슷하게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67세 생일을 맞으면서 드디어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연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첫 연금이 입금됐습니다. 62만 원.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40년간 낸 돈을 계산해 보니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 돈에 이자를 붙인다고 해도 월 62만 원은 너무 적잖아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니 제가 낸 보험료가 상당 기간 동안 최저 등급이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소득이 낮았고 IMF 때는 실업 상태였으며 나중에 택시 운전을 할 때도 신고소득이 높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40년을 낸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간이 짧았다면 더 적게 받으셨을 겁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낸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밖에 안 된다니. 요즘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에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월 1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금을 내고 받는 돈이 알바생보다도 적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억울한 건 같은 또래 공무원들은 30년만 일해도 월 3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더 많이 냈겠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아내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저희 부부가 받는 노후소득이 총 92만 원인 셈이죠. 여기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빠지면 실제로는 85만 원 정도 남습니다. 85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막막해요. 약값만 해도 월 15만 원은 나가거든요. 당뇨약, 고혈압약, 관절염약까지 하면 그 정도 나와요. 그럼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70만 원 정도죠.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40만 원도 안 됩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옛날 같으면 3만 원이면 충분했을 것들이 지금은 5만 원도 넘게 나와요. 고기는 엄두도 못 내고 생선도 가끔씩만 사 먹어요. 그래서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정리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주 6일 일해서 월 45만 원 정도 받아요. 67살 나이에 택배를 날라야 한다는 게 정말 서글퍼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상상도 못했거든요. 40년간 성실하게 연금을 내면 노후에는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후회가 됩니다. 그 돈을 연금으로 내지 말고 차라리 적금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천만 원을 적금으로 넣어뒀다면 지금 이자만으로도 월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잖아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적게 나올 줄은. 주변에 보면 연금을 안 낸 사람들도 많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아예 가입을 안 한 경우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도 거의 공짜고 생계급여도 받고 주거급여까지 받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월 100만 원 넘게 지원을 받는 셈이에요. 성실하게 40년간 연금을 낸 사람보다 아예 안 낸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2057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거라고 하던데 그럼 지금 젊은 사람들은 더 적게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적게 받는데 다음 세대는 더 적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특히 제 아들들을 보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매달 20만 원 넘게 연금을 내고 있어요. 그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40년 내고 62만 원 받는다. 너도 연금만 믿지 말고 따로 노후 준비를 해라.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럼 연금을 안 내면 안 되나요? 안 낼 수도 없고 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받는데 정말 답답해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 때 분명히 노후 소득 보장이 목적이었을 텐데 이 정도로는 소득 보장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연금은 용돈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다른 준비를 할 텐데 저희는 이미 늦었어요. 67살에 새로 노후 준비를 할 수도 없고 지금 받는 연금으로 버텨야 해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제 경험을 교훈 삼아서 연금만 믿지 말고 다양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정말 부족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40년을 성실하게 낸 사람이 월 62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을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국민연금 자체를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줬으면 해요. 적어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해요. 돈을 아껴 써야 하니까 외출도 자주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건강해서 택배 일을 할 수 있지만 몇 년 후에는 그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월 62만 원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막막해요. 아내 건강도 좋지 않아서 병원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많이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40년간 매달 빠뜨리지 않고 낸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을 뿐이에요. 이게 욕심인가요? 요즘은 손주들을 볼 때마다 미안해져요. 할아버지가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생일 선물도 비싼 건 사주지 못해서요. 예전 같으면 손주들과 외식도 자주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정말 서글픈 노년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후에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건강한 동안은 계속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겠어요. 그리고 아들들한테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라고요. 이 사연을 듣는 젊은 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을 교훈 삼아서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세요. 국민연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하시고 개인연금이나 적금,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40년을 성실하게 낸 사람이 월 62만 원밖에 못 받는 제도가 과연 올바른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요. 저는 이제 늦었지만 다음 세대만큼은 제가 겪은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